안녕하세요.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디자인 기업 코끼리별꽃의 대표 최민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의 사진에 삼각형의 화살표 마크가 있습니다. 이 마크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에 대표하는 마크이죠. 리사이클링의 마크는 자원 순환을 대표로 하고요. 의미를 하고요. 이 리사이클링의 마크는 업사이클링 기업, 업사이클러들의 대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마크이기도 하죠. 대표할 수 있는 마크이기도 하죠. 자, 제가 이 업사이클링 마크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제 저의 이야기, 코끼리별꽃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진은 쓰레기 사진이에요. 보통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진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 사진을 보면 누가 이런 거를 많이 버렸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진일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쓰레기 안에서 귀한 자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코끼리별꽃은 쓰레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결부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현재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캔으로 화분을 만들거나 캔으로 조명을 만들거나 다양한 업사이클링 사례들이 있어요. 또 광고지나 그다음에 잡지책, 버려지는 잡지책을 활용을 해서 멋진 주얼리를 만드는 사례들도 있죠. 코끼리별꽃은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들, 그 다음에 환경교육을 접목을 해서 교육과 업사이클링 디자인, 그 다음에 제품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 그 다음에 전 연령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미술교육, 공예교육을 접목한 환경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아트 콜라보,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전시 기획들, 문화 기획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사진은요. 첫 번째로 코끼리별꽃이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을 했던 사진들이에요. 버려지는 잡지책, 광고지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가죽을 활용을 해서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얼리들을 제작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제품 개발을 하거나 환경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매주 목요일 점심을 먹고 주변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 활동들을 한 이유는 저희는 업사이클링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해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시작을 했었던 일인데요. 이 점심 먹고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담배꽁초, 그 다음에 비닐봉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비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장수가 460장 정도 된다고 해요. 핀란드에 비해서는 100배 정도 저희가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코끼리별꽃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중에 비닐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비닐 만장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여기 이 제품들은요, 버려지는 비닐들, 그리고 버려지는 택배 비닐들을 활용을 해서 카드 지갑, 다양한 키링들, 그 외에도 다양한 비닐을 활용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또 다른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요, 피로회복제와 버려지는 폐목자재를 활용을 해서 디퓨저를 만들었고요. 제품을 만들 때는 제품을 다하고 버려지는 제품이 아니라 또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꽃꽂이를 해서 화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그 후에 또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고안하거나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자원들을 어디서 수거를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비닐 같은 경우나 그 또 다른 자원들은 보통 지역 주민,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 협력 업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자원들을 모아주시고, 이 자원들을 저희는 가지고 와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께 요청을 드리고 자원을 모아서 다시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수거했던 제품들을 이런 방식으로 재단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양들을 항상 이렇게 항상 이런 모습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자원들이 오면 저희가 항상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들로 다듬고요. 쓸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기뻤던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끼리 밟고 점심 먹고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목요일에 점심 먹고 쓰레기를 줍는 일인데요. 이번에는 천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한 달에 한 번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같이 얼마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어디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저희가 쓰레기통을 제작을 해서 쓰레기를 놓아주는 일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코끼리 별꽃은 환경교육, 그다음에 업사이클 제품 외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이로 업사이클링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놀잇감을 만들어 보자라는 팀원들과 회의 끝에 이렇게 버려지는 자원을 가지고 와서 씻고 건조하고 뭔가 색깔을 칠해서 알록달록 색깔을 칠해서 업사이클링 찾아가는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업사이클링 놀이터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환경교육, 업사이클링 제품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의 개념, 업사이클링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의미들을 아이들부터도 놀이로 소통하면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놀이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환경을 키워드로 하는 업사이클링 체험, 그 다음에 환경 교육을 접목을 해서 지금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언제가 가장 보람되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같이 환경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끝난 후에 선생님 저 너무 길가에 지나다니는 쓰레기 주워서 가지고 왔어요 라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들이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완수한 후에 수익금을 나눔을 한다던가 또는 또는 이렇게 저희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던가 이럴 때가 가장 보람이 되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항상 이럴 때가 가장 보람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은 업사이클링의 전문성을 키우거나 환경에 조금 공부를 조금 하고 싶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같이 독서 환경 관련된 독서 모임을 한다던가 조금 전문성을 키워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업사이클링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책을 읽어보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코끼리 별꽃은 가치를 아는 시선, 행복한 삶 만들기라는 소셜 미션이 있어요. 가치를 아는 시선이라는 거는 버려지는 자원을 가치 있게 보는 시선, 그리고 이런 시선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산다면 정말 깨끗한 세상, 그리고 행복한 삶 만들기라는 이런 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코끼리 별꽃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피넛팩토리 대표 김진섭입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 피넛팩토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업사이클의 관계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가볍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피넛팩토리는 이제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업사이클 버려진 물건들을 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두 가지 브랜드를 좀 갖고 있는데요. 이제 피트병 재활용 안감과 이제 캠퍼스 천을 이제 가죽과 매칭해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가방들을 제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우산이나 텐트천 같은 이제 폴리에스터 재질의 원단을 재사용해서 이제 패션
쇼품들을 제조하는 리슬러라는 두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한 2년 전부터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가방이나 지갑 같은 데 보시면 거의 이제 폴리에스터라는 재질의 이제 안감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그런 안감을 사용하지 않고 다 재활용된 업사이클이 된 원단을 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업사이클 교육과 패션 제품 제조, 이제 그런 가죽 패션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이제 이건 올해 열렸던 이제 재활용 의류전이라든가 이제 세계의 이제 패션쇼 같은 데 참여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아직 공개는 아직 덜 됐는데, 이건 지금 다음 달에 이제 그 피트병 원단과 재활용한 원단과 가죽 매칭한 이제 신상품들을 이제 사진 촬영을 했던 거였는데요. 이제 11월 달에 이제 펀딩을 들어갈 이유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조업이라는 자체가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서 저희 기업 피아노 팩토리도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이유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업들, 특히 이제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이라 하면 이제 환경 문제 이제 가장 기본적인 1차원적인 이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특성상 뭐 원재료 생산 과정부터 그리고 제품의 제조 과정, 이제 모두 이제 환경에 좀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제품들이 제조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소비자한테 가고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이제 땅에 매립되거나 이제 소각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우리 환경에 대한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갑이나 가방 같은 경우에 이제 폴리에스터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천연 가죽으로만 제품을 만든다거나, 그걸 1차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우산이나 텐트천 같은 재활용된 원단들을 세척해서 재사용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페트병 재활용한 RPT 원단들을 사용해서 패션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고요. 모두도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들은 익히 들어서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2050년에는 이제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의 양이 더 많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죠. 이건 한 번쯤 보셨을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CNN에도 방송돼서 좀 망신이 됐었던 이제 의성의 쓰레기산. 지금 현재는 이제 말끔히 치워지고, 그리고 현재 자원순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쓰레기 총 한 20만 톤이 쌓여서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년 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분리수거하고 매립하고 소각하면서 15만 톤 정도는 재활용이 되고, 2만 톤은 이제 소각, 4만 톤이 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현재 깨끗이 정리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자원순환 교육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가꿔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분리수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쯤 계속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제 플라스틱 뭐 페트병이라든가 다 그런 용기들이 그 라벨을 붙인다든가, 그다음에 용기의 색상, 그리고 복합 소재 사용 등에 대해서 이제 수입되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들에 비해서 재활용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들의 가격을 수입이 많이 될수록 가격은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재활용 업체들은 이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거하고 분리하고 재활용되는 비용들이 더 높게 책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딘가에 적치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쌓아놓고 다 차라리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폐기물도 수입하는 비용이 더 높아지다 보니 계속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악순환들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피트병 재활용 원단에 들어가는
그 펠릿 원단도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가 이 페트병 원단이 그 재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뭐 한 10% 정도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지금 정부와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저희 기업들이 좀 다 같이 나서서 지금 뭐 규제도 만들어내고 그걸 더 고부가치 산업을 지금 많이들 개발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러나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많은 이제 국민들도 그게 뭐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대체재를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로웨이트 샵 같은 데서 이제 좀 불편함은 있지만 이제 샴푸나 뭐 세제 같은 것도 제 용기에 담아서 하는 것도 재사용을 이제 생활화하는 것도 많이 그래도 생활화되고 있는 좀 분위기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재사용도 이제 우리 생활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불편함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테라사이클이라는 그 기업이 선보인 이제 루프 서비스처럼 이제 재사용에 편리하게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하게 시스템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보증금이라든가 이제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고객에 대한 이제 비용이 부담되는 문제들은 이제 같이 좀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대체재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꾸준한 관심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플라스틱이 뭐 생산되고 제조되고 이제 판매됐다 결국 폐기되는 이 구조 선형적 이 구조에서 이제 폐기되지 않고 다시 수거가 되고 그 다시 수거된 플라스틱이 다시 새로운 무언가로 제조되는 그런 순환적 플라스틱이 되는 사회가 좀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업사이클링 하고 있지만 지금 국내 최근에 업사이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품성과 이제 수요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상품성이 이제 뛰어나야 이제 재활용 자원을 사용했지만 이제 요즘에 뭐 설문조사라든가 근데 뭐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 물어보신다면 보통 거의 다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 돈을 지불하고 그런 환경성을 우수한 제품들을 디자인을 보지 않고 무조건 가치만 보고 사는 경우는 그게 많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재활용들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상쇄시키고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까지는 이제 품질과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플라스틱이 더 재사용이 되고 재활용이 되고 폐기물의 가치가 높은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많은 순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생산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보신 업체들이 이제 프라이탁이 있죠. 근데 프라이탁이 업사이클 업체의 대표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업사이클 산업은 조금은 좀 실험적이고 그 영향력이 적고 그리고 누군가는 혹시 그렇게 그린워싱이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기업들은 우선은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2, 3년 사이에 저도 꾸준히 보면서 예전에는 정말 이제 버려진 물건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게 힘들다 보니 가격은 높은데 품질이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요즘 뭐 대학생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프라이탁 못지않는 상품성을 가진 제품들이 프라이탁의 한 5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 되지 않는 괜찮은 제품들이 요즘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좀 제품을 팔다 보니 그래야 소비자한테 선택받을 수 있을 것 낮은 가격을 설정하다 보니 기업이 이제 유지하기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오른 것들,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품질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가진 우리 주변에 업사이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 습성이 좀 남들이 따라 사면 따라 사고 좀 명품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긴 있어서, 그러니까 꼭 내가 업사이클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뭐 프라이텍 같이 좀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가 아니어도 그냥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업체에도 그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텍보다 이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피넛팩토리가 이제 추구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파타고니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투명하게 매년 우리의 재활용률이 몇 %인지, 재활용 원단을 몇 % 사용했는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모든 그 점들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항상 공개를 하는, 그러니까 투명하게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항상 공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그 환경 보호 중에 하나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버리지 않고 소비자한테, 우리한테 가장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이렇게 이런 원웨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옷들을 수선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뭐 9개월에 연장되면 소비자가 옷을 9개월 동안 더 버리고 있지 않으면 그 폐기물 감소율이 한 30% 정도 감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제조업의 입장에서 저희가 만든 제품들을 이제 평생 수선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에는 우리 기업이 올해는 그리고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활동을 했는지 수치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기업이 되고자 하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외로 이제 우리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패션 스포츠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좋아서 메이커 보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생각외로 나이키와 아디다스에서 친환경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료뿐만 아니라 공정상에서도 이 친환경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발 사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의류나 신발 쪽에 우리나라에서 그 OEM 방식을 생산을 많이 하긴 하는데, 원단 자체도 보통 생산을 할 때 가장 큰 고객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까 처음에 보였던 사진처럼 이제 신상품을 이제 페트병 원단으로 개발을 하지만, 보통 나이키나 이제 아디다스에 들어가는 원단이 남을 경우 저희한테 들어올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색상이나 질감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그 공장 쪽하고 얘기를 하고 수정을 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많은 양을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그 부산 대구 쪽에 있는 이제 섬유 공장에서도 이 나이키 아디다스의 물량에 맞춰서 모든 이제 업사이클 원단이 돌아가는 좀 대기업 위주의, 그게 좀 현재는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꾸준히 지금 공장들과 지금 얘기를 해 가면서 이제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화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역과 함께 노력해서 이제 순수하게 이제 충남에서 생산되고 충남에서 버려지는 재활용 페트병을 사용해서 재가공하고 업사이클해서 충남에서 버려진 제품들로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져서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오기를, 이제 저희 피넛팩토리에서는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